안녕하세요. 만세일과 성형외과 유방외과 전문의 배진혜, 성형외과 전문의 신승환 원장입니다. 원장님, 가슴 축소 수술을 상담하다 보면 수직절개는 피부를 많이 안 자르기 때문에 사이즈가 많이 안 줄 것 같다, 이런 걱정 많이 듣잖아요. 또 어떤 얘기도 들어봤냐면 못 자르는 피부를 그냥 지방흡입을 해서 배에다 붙인다고 걱정하시는 말씀도 들었어요. 가슴하고 복부는 엄연하게 인대와 근육으로 구분된 울타리가 있어서 배와는 구분이 되는데도 말이죠. 축소 수술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는 외국에서는 수직절개법이 활발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아직 모짜절개법에 머물러 있을까요? 축소 수술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개념이 1990년부터 싹트기 시작해서 2000년대 들어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저는 이 개념을 축소 수술에 있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주장은 현대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파격적이라 인정을 받지 못했었죠. 수직절개법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과거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자절개의 축소 수술 개념은 피부의 모양이 가슴 모양을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역 T자 모양으로 가슴을 절제한 후 남아있는 피부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삼아 이로써 조직을 둘러싸 전체 가슴 모양을 만든다는 것이었죠. 언뜻 보기에는 그럴싸한 개념으로 축소 수술 초창기에는 누구도 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기 추적 결과 피부는 얇고 잘 늘어나는 조직인데 반해서 유선은 단단하고 무거운 조직이기 때문에 피부의 디자인으로 가슴의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피부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스스로 모양이 변형되어 점차 평평하고 늘어진 모양의 가슴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는데요. 이는 종전의 생각과는 반대로 안쪽에 있는 유선의 모양이 바깥에 있는 피부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조직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밖으로 드러난 피부의 디자인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단단한 유선 조직을 최대한 절제한 후에 남은 부분은 적절한 모양으로 재구성을 하는 것이었고, 바깥쪽의 피부는 단지 이 내부의 유선 조직의 모양을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부의 절제량은 더 이상 축소 수술의 핵심 요인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부가 아니라 유선 조직을 최대로 절제하되 피부는 최소로 절개하여 형태를 적게 만드는 것이 현대 축소 수술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것입니다. 축소 수술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평가받는 닥터 라수스, 루즈루, 홀 핀들레이 등이 바로 이 수직절개법을 선택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현재 축소 수술의 트렌드는 역시 수직절개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수술 방법을 처짐이 적은 가슴은 수직절개법, 오자가 필요한 크기는 수직절개법의 변형인 제2자 절개법으로 바꾸고 나서 흉터와 모양에 관한 고민이 많이 해소되고 상처가 벌어지는 문제도 정말 많이 줄었어요. 역시 수직절개술의 장점은 봉긋한 가슴 모양을 만들 수 있어서 모양이 예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수직절개법도 단점이 있는데요. 수직절개선의 맨 아랫부분에 이르러서는 결국 여기서 봉합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우글해서 꼬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의 흉터가 비유성 반으로 남거나 피부가 우는 현상, 일명 도그이어라고 하죠. 마치 개의 귀 모양처럼 피부가 볼록 튀어나오는 현상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 늘어진 부분을 주름으로 만들면서 봉합하거나 별 모양으로 오그려서 봉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흉터의 면적도 점차 넓어지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서 늘어난 피부가 처짐처럼 남기도 해서 이 점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크고 처짐이 심한 가슴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결국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소 변형된 방법이 고안되었습니다. 바로 제2자 절개법인데요. 수직 흉터의 맨 아래 부분에서 밑선의 바깥쪽을 따라 절개선의 방향을 틀면 도그이어 현상을 막음과 동시에 처진 피부도 절제해낼 수 있는데요. 아주 큰 가슴에서도 수직 절개법의 장점을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직 절개법과 오자 절개법의 절충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눈에 많이 띄고 비유성 반응이 잘 생기는 가슴 내측의 흉터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수직 절개법의 장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원장님, 제2자 절개는 수직절개와 자매지간 같은 거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간단히 정리하자면 비교적 덜 큰 가슴은 수직절개, 아주 큰 가슴은 제2자 절개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기가 커서 많이 처지면 아무래도 피부 탄력이 없어지니까 모든 가슴을 수직절개로만 했을 때는 나중에 오그린 부분들이 처짐으로 변해서 처짐도 좀 생기고 크기도 덜 줄여져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비교적 덜 처진 가슴은 수직절개로, 많이 처진 가슴은 제2자 절개로 변경하고 나니까 제가 수직절개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이 깨끗이 해결되어서 참 좋더라고요. 오늘은 수직절개법의 장단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맘스외과 성형외과 유방외과 전문의 배진의 성형외과 전문의 신승환 원장이었습니다.